미시시피의 프리웨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자녀를 학대한 육아 유튜버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한 의사가 난임 환자 20여 명을 자기 정자로 임신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과도한 성중립화 정책을 뒤집기 위한 법안에 11월 주민 발의안 상정을 목표로 청원 서명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승인하면서 1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미시시피의 프리웨이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2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용차 좌석 뒷부분이 사고 충격으로 완전히 부서졌고 트럭이 전복되면서 도로에는 통나무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도로를 보니 짙은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로 차량 20여 대가 추돌하면서 프리웨이 곳곳에는 사고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Yeah, because it was just real foggy all at once. You couldn't really see anything. You couldn't see nothing. I mean, you pretty much had to stop and, go off your flashes, emergency lights. 당국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미시시피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2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대는 이번 사고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부상자 21명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어린 세 남매를 숨지게 한 친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자신의 2살과 3살, 5살인 어린 세 자녀를 익사시켜 살해한 36살 제이슨 카렐스가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부인 데브라는 아이들을 데리러 남편 집을 찾았다가 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 시신 근처에서 함께 발견된 카렐스의 쪽지에는 내가 아이들을 가질 수 없다면 당신도 가질 수 없다고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타고 도주 중이던 카렐스를 고속도로에서 체포했고 경찰은 범행을 자백한 카렐스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유튜버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녀를 학대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어제 유타주 지방법원에서는 구독자 230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8패신저스 운영자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She committed horrible acts of child abuse. From May to August in 2023, Ms. Frankie and her business partner held her 2 children, ages 9 and 11, turning 12, in a concentration camp-like setting. The children were regularly denied food, water, beds to sleep in, and virtually all forms of entertainment. It is important to me to demonstrate my remorse and regret without blame. I take full accountability for my choices, and it is my preference that I serve a prison sentence. 재판부는 유튜브 운영자 루비 프랭크와 사업 파트너인 조디 힐데 브란트에게 최대 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최대 60년형은 15년의 형기가 4번 연속 더해진 것인데 유타주는 연속 처벌에 대한 형량을 제한하고 있어 최대 30년을 복역할 전망입니다. 6명의 자녀를 둔 유튜버 루비 프랭크는 육아 경험을 공유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한때 23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혹할 만큼 엄격한 교육 방식을 고수했고 집안에 감금됐던 12살 아들이 탈출해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며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이 자택을 수색할 당시 자녀 2명은 손발이 테이프로 묶인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영양실조 증상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에게 물고문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한 용의자들을 선처할 수 없으며 마땅한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 프랭크와 사업 파트너 역시 자신의 악행을 사죄하며 항소의 뜻이 없음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 의사가 난임 환자 20여 명을 자신의 정자로 임신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건강 문제로 유전자 분석 전문 회사에 자신의 타액 샘플을 보냈다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빅토리아 힐의 사연은 CNN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DNA 분석 결과 자신에게 수십 명의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는 무려 2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어머니가 코네티컷주 소재의 한 난임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힐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어머니가 다녔던 난임 클리닉의 의사 버튼 콜드웰 박사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대화하면서 힐은 콜드웰 박사가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정자를 사용했다고 거짓말하고는 자신 정자로 시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 사귀었던 힐의 전 남자친구가 22명의 형제 자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힐은 난임 의사들이 기증자 대신 자기 정자를 몰래 사용해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속인 불임 사기 사건 중 가장 극단적인 사례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자가 콜드웰 박사의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콜드웰 박사의 아기를 갖겠다고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80대 고령으로 은퇴한 콜드웰 박사는 자신의 과거 행동을 인정하며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최근 자가 DNA 키트가 발달하면서 2000년대 이전 의사들이 저지른 비윤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정자를 몰래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의사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뉴요크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폭탄 테러 위협으로 회항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해 출발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가 기내 폭탄 테러 위협으로 인해 시카고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방항공청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소속 항공기 보잉 787 기종 1533편이 뉴저지 뉴요크를 출발해 LA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이륙 이후 상공 운항 중 기내 한 승객이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가 폭탄 테러를 했다고 소리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 승객은 소셜미디어 X에 모든 탑승객이 가방과 소지품을 두고 탈출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승객은 누군가 기내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씨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승객은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기내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와 너무 놀랐다며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 대기하고 있던 버스를 타고 탈출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방항공청은 누가 기내에 폭탄 테러 위협과 관련한 문구를 적었는지 그리고 기내에 실제로 폭탄 테러 관련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캔자스시티 슈퍼볼 우승 축하 총격 사건은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잭슨 카운티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격 사건의 주요 용의자 2명인 도미닉 밀러와 린델 메이스를 살인과 불법 무기 사용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베이커 검사는 이들 두 사람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며 현장에서 말다툼에 휘말려 범행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커 검사는 또 린델 메이스가 말싸움 끝에 권총을 꺼내 총을 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각자 총을 꺼내 발사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용의자인 밀러 역시 메이스에게 반격한 이들 중 한 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총에 맞아 숨진 여성인 엘리자베스 로페스 길버는 밀러가 쏜 총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내린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국립기상청이 발표한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 기준 사흘 동안 내린 비는 벨레어와 포터렌치 지역에 약 4인치의 비가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버리힐스에는 약 3인치, 파세디나 약 2.5인치로 각각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모니카 산악지역 일부에서는 7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내린 강우량이 총 17.5인치에 달했고 2월 들어서만 약 12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LA와 카운티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LA시는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먼저 피해 사진을 찍어 최소한의 근거를 남겨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소수자 교육과 성중립화 관련 주민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안의 자세한 취지와 서명운동 현황 등을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모든 학생들의 성별은 출생 성별만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성전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립과 사립학교, 대학에 있는 화장실, 라커룸, 샤워실 등 시설은 본인의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또 7학년부터는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의 참가가 불어됩니다. 학부모들의 권리도 강화됩니다. 학교에서 성별 전환이나 명칭 변경 등 학생의 성 정체성과 관련한 어떤 시도 이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허락 없이 성별 관련 건강이나 정신검사 또는 호르몬제 투여나 관련 시술이 원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환에 필요한 모든 의료 건강 서비스에서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정직하거나 인테그리티나 honesty, obedience 그런 좋은 퀄리티들을 학교에서 가르쳐 줄 거라고 믿고 학교를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정말 말 그대로 브레인워시를 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 이번 주민 발의안은 특정 정당 또는 이 그룹이 아닌 한인과 백인, 아시안, 라티노 등 다양한 민족과 커뮤니티에서 풀뿌리 운동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Because there's such an attack on this next generation. I have so many moms, I have so many friends that keep telling me that their daughters are learning at school about the LGBTQ, the trans agenda, and their children are being completely lost and brainwashed. And so I want to fight for their 6 million children in California in the public school system. 미주 한인사회는 이번 주민 발의안 상정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남가주에서는 교계를 중심으로 최소 7만여 개를 목표로 청원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곳곳의 한인 마켓과 쇼핑몰에서도 서명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목표는 11월 선거에 법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인데 모두 55만 명의 청원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 55만 개가 다 유효 서명이어야 하고요. 그런데 그 검토 작업을 할 때 많은 무효표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아예 70만의 그 서명 용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통과가 될 찬스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프리스크린한 서베이를 통해서 보면은 75%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나쁘다. 모든 사람들이. 이번 청원 서명은 온라인에서 한글과 영어, 스페니시 등 다양한 언어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유효 서명을 인정받기 위한 다양한 작성 방법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원 서명 마감은 앞으로 2달 뒤인 4월 18일. 한인사회 청원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TV 넥스트 측은 이보다 앞서 4월 13일까지 청원서 작성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12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승인했습니다. 15만 3천여 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탕감 조치는 소득 규모에 따라 대학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도록 한 세이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2,000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상환을 한 경우 남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게 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자격 조건을 갖춘 대출자는 이메일로 통보받게 되며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수혜 자격에 부합한 이들에게
다음 주 개별 연락을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승인한 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포함해 이제까지 약 390만 명의 대출자들에게 총 1,380억 달러를 탕감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계소득 대비 먹을거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가 음식에 지출한 비중은 가처분 소득 대비 11.3%로 1991년 11.4%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2, 3년 크게 오른 식료품과 외식 물가가 가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업과 외식업체들은 직원 인건비 상승과 원재료 가격 상승 탓에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레스토랑 체인들은 인건비 인상을 메뉴 가격 상승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오는 4월부터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의 최저 시급이 $20로 25% 오르면서 대형 외식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3억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벌금을 갚을 자금이 없다면 이를 집행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재판부에 자산 압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장관은 이어서 그는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그 수법이 매우 과장돼 있고 사기 규모도 크다고 지적하면서 은행을 상대로 한 금융 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1심 민사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는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 등은 자산을 부풀려 이득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하고도 거의 병적으로 반성이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혹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억 5,500만 달러, 두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에게 각각 400만 달러씩입니다. 또 이들에 대해 자신들의 회사를 포함해 뉴욕주 내에서는 어떠한 회사에서도 최고 책임자 역할을 2년에서 3년간 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이 확정돼 집행되면 25억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억 달러 이상을 물게 되는 동시에 뉴욕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타워, 파크 애비뉴에 있는 빌딩, 웨스트체스터의 골프 리조트 등의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즉각 불의를 표출한 판결이라고 맹비난하고 뉴욕주의 2심인 항소부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특히 뉴욕 항소법원에 항소하면서 이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사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자산 가치를 최소 19억 달러에서 최대 36억 달러까지로 부풀려 대출 회사와 보험사들에게 제출해 유리한 융자액이나 낮은 이자율, 기타 혜택을 얻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로 붙잡혀 있던 권도영이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붙잡혀 있던 권도영에 대해 현지 법원이 미국으로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검거 11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서로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먼저 송환을 신청한 만큼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인 테라코인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코인이고 루나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서 폭락 사태를 일으켰고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뉴욕 검찰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며 권 씨는 송환되면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 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이미 이달 초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권 씨 등은 테라 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났으며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 활주로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민간 기업이 발사한 달 착륙선이 궤도에 진입해 달 착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2, 1, ignition. 현지 시각 지난 15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달 착륙선 오디세우스. 미국 민간 우주업체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개발해 띄운 이 달 착륙선이 달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100만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해 달 가까이 다다른 오디세우스는 궤도 진입 시 연소 속도의 정확성도 높았다고 제작사 측은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후, 우리 시각 내일 아침쯤 궤도를 서서히 낮추며 달 남극 근처에 착륙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오디세우스는 높이 4.3m에 지름 1.6m, 무게 675kg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든 관측과 탐사를 위한 장비 6대와 고성능 카메라 등이 실렸습니다. 2026년 말로 예정된 나사 우주비행사들의 달 탐사에 앞서 달의 환경을 관측하는 게 목표입니다.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2년 만에 달에 착륙하는 미국 우주선이 되고 민간 기업으로선 최초가 됩니다. 나사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민간 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We continuously learn from that and we feed back and make sure that all 14 of those companies are certified to be able to do this work. 앞서 지난달엔 역시 나사와 계약을 맺은 다른 민간 기업의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우주로 발사됐지만 연료 누출 등의 문제로 달 착륙엔 실패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